60세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0년. 애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집 안은 늘 고요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꺼도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공간. 정막 속에서 늙어가는 게 두려워 나는 결국 구청 문화센터에 취미반에 등록하기로 했다. 무엇을 해볼까? 종이 안내문을 훑다가 눈에 들어온 건 독서 감상반이었다. 어릴 적엔 책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살림에 치이고 남편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책과는 멀어졌다. 다시 책을 읽으며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신청서를 들고 강의실 문을 열던 순간 내 눈이 커졌다. 거기 내 아들뻘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검은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할 때마다 선명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 담당을 맡게 된 강민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작가로 활동하다가 구청 문화센터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출신이라는 말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시선이 내 쪽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첫 시간 그는 책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꺼냈다. 책은 결국 사람이 쓰고 사람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꺼냈다. 손주 돌보느라 고생했던 일,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남편과의 추억. 내 차례가 오자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혼 후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요즘 들어 매일 느끼고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백 자체가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이 젊은 남자가 내 아픔을 이해한다는 기묘한 위안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일부러 내 쪽으로 다가왔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웠습니다. 당신이요? 네. 제겐 아직 가정도 없고 글만 쓰다 보니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그립더군요.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냥 프로그램 담당자가 주민을 챙기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이 순간 나와만 대화하는 듯한 눈빛.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뛰었다. 안 돼. 나는 이제 환갑을 넘긴 여자야. 그 애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청년이잖아.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내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수업 외에도 책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심장이 요동쳤다. 60세 이혼 여성에게 42세 남자가 따로 만나자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그가 나를 여자로 보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주민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업이 끝나면 유독 내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지난번 말씀 잊히지 않더군요. 혼자가 된 삶이 외롭다는 말 이상하게 제 마음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요동쳤다. 나이 든 사람의 넋두리였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순간 심장이 콱 조여드는 듯 했다. 이 젊은 남자가 정말 나를 여자로 본다는 건가? 며칠 뒤 그는 수업이 끝난 뒤 내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선생님께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이에요.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오래전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읽었던 추억이 떠올랐다. 마치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걸 왜 저한테?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읽으시다가 생각나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책을 받아들고도 쉽게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책장을 넘기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다음 주 수업 중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 내게 머물렀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발표를 유도할 때마다 꼭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내가 이 나이에?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저녁 문화센터에서 같이 나오는 길에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저녁이요? 지금 둘이서요? 네. 너무 무리되는 부탁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람들이라도 보면 수군거릴 텐데.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가 가리킨 작은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이렇게 따로 뵐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을 떨며 말했다. 민수 씨, 나는 당신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아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전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치솟았다. 혹시 저를 놀리거나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닙니다. 제겐 선생님이 제 이상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다. 머릿속에 울리는 건 그의 목소리뿐.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
정말 이 나이에 누군가의 이상형이 될 수 있는 걸까? 심장이 뛰면서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끝난 뒤 동년배 수강생 한 명이 내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요즘 담당자하고 사이 좋아 보이던데 젊은 총각이 왜 그렇게 선생님을 챙기는지.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순간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나이에 저런 일도 있나 봐. 혹시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레던 마음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그가 건네준 책을 올려놓았다. 책장을 넘기다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책보다 더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 나는 메모지를 꼭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문화센터에서 나는 괜히 어깨를 움츠리며 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강의실 문을 열 때도 책을 펼칠 때도 누군가 내 뒷모습을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듯 했다. 아니, 요즘 보니까 담당자 눈빛이 좀 다르던데. 그러게 저런 나이 차이면. 귓가에 스며드는 속삭임들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다. 나는 자리에서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눈을 피했다. 하지만 시선 끝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결같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작은 미소를 건넸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냥 기분 탓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외쳤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이건 위험한 거야. 며칠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황해 대답을 머뭇거렸다. 민수 씨, 이건 좀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에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속삭임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선생님은 어떤 순간에 제일 행복하셨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오래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다. 놀라움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오래 잊었던 설렘을 일깨웠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 앞 골목에서 동네 주민 한 명과 마주쳤다. 아이고, 오늘 도서관에서 뵀지요. 같이 계시던 분은 구청에서 일하시는 그 젊은 분 아니에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그냥 책 이야기 좀 나눈 거예요. 참 부럽네요. 요즘 보기 드문 인연 같아서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아직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 하셔? 목소리가 자주 밝아진 것 같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딸에게 차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웃으며 둘러댔다. 그냥 문화센터 다니니까 재미있네. 친구들도 생기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아이들이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나는 모성애와 여인으로서의 설렘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다. 문화센터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미묘해졌다. 다른 수강생 몇 명이 내게 은근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걸었다. 요즘 담당자분이 참 친절하시죠. 네, 뭐 그렇죠. 특히 선생님한테 더 신경 쓰는 것 같던데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러나 속은 찢어질 듯 불편했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서둘러 나왔다. 뒤에서 그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잠깐만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책 선물이 눈에 들어왔다. 책갈피에 꽂힌 메모지. 저는 진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정말 그의 진심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나만의 착각일까?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각 수강생들이 발표하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용기를 내어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제 삶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삶은 다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몇몇의 속삭임은 여전히 귀에 들어왔다. 저 얘기 혹시 그 젊은 담당자 얘기 아니야? 그러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 이제는 내 삶도 내 마음도 숨기고 싶지 않아.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내 곁으로 와 속삭였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설렘, 두려움, 희망, 불안. 모든 감정이 뒤엉켜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귓가에 자꾸 맴도는 그의 말.
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이 젊은 남자의 마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맞는 걸까? 밤새 뒤척였다. 그가 내게 속삭였던 말, 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 한 문장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설렘이 엇갈리며 폭풍을 일으켰다. 내가 이 나이에 또다시 연애라는 걸 해도 될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정말 진심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선생님,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알았다라고 답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고 노을빛이 벤치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늘 가정이라는 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엔 존경심이었을 겁니다. 글을 쓰는 제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존경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더군요. 선생님을 여자로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나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민수 씨, 하지만 난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예요. 당신보다 20살 가까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딸들이 알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겐 오직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거짓으로 마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위에 아직 젊은 그의 손이 포개졌다. 그 따뜻함이 세상 누구도 건네주지 못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무슨 얘기가 들리던데 정말이야. 문화센터 담당자랑 자주 만난다던데.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냥 책 이야기 몇 번 한 것뿐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나이 차이가 얼만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속셈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딸의 목소리는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자식조차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또 한 번의 발표회가 있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강단에 섰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저는 오늘 제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엄마로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며 외로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간 강당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객석에서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저는 진심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를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멀어지실 건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민수 씨, 나도 당신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난 아직 용기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진심으로 아끼는지. 며칠 뒤 그는 나 대신 나를 헐뜯던 몇몇 주민들의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나이와 직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진짜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밤이 깊은 시간 창가에 앉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 씨,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차례인가 봐요. 나를 여전히 여자로 봐주는 당신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둬야 할까? 눈물이 또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삶의 갈림길에 선 눈물. 그리고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60살의 나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을까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지만 진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마음의 문 한 칸 정도는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